안녕하세요. 생방송뷰 유진입니다. 김도원입니다. 네, 오늘은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처서입니다. 유난히 더웠던 올 여름도 드디어 끝나가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아직 좀 사실 좀 덥긴 한데 그쵸. 이제는 매미는 좀 보내주고 귀뚜라미의 울음소리가 우리의 길을 더 즐겁게 만들어줄 것 같아서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저 마침 제가 또 어젯밤에 길을 가다가요. 귀뚜라미 네.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왠지 또 기분이 좀 새롭더라고요. 이렇게 가을이 어느새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생방송뷰 오늘 여러분께 받아볼 문자 키워드 우리 동네 가을 전령사. 네, 샵 1991, 샵 1991로 여러분들의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네, 일상 속에서 느꼈던, 무심코 느꼈던 가을이 오는 느낌, 어떤 것들이 있을지 오늘 문자 메시지로 많이 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을 하니까 전 가을 전령사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오늘 가을을 느꼈습니다. 뭘로요? 이 출근길에 전주 MBC 언덕을 올라오는데 이 코스모스가 활짝 피면서 저를 향해서 이렇게 웃고 있더라고요. 이 코스모스도 가을하면 대표적인 전령사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또 횟집에도 이제 슬슬 가을 전어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가을 전어. 역시 또 하나의 전령사 아닐까요? 네, 정말 가을 전령사 하면 뭐 전어, 코스모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문자 메시지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뷰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는요. 왕눈이 리포터 김동아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곳에서 또 어떤 소식을 전해줄까요? 김동아 리포터. 고추가 보이네요. 고추네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큰 눈으로 많은 것을 보고 전달해드리는 깜짝 등장했네요. 왕눈이 리포터 김동아입니다. 자, 조금 전에 보신 이 고추가요. 고창의 고추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고창은요. 한창 고추 수확철에 이르러 있는데요. 자, 저기 뒤에 보시면 어머님도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지금 한창 수확철인데 힘들지 않으세요? 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어머님들께서 이게 고추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창의 고추가요, 다른 지역의 고추와는 조금 다르다기도 하고, 좀 더 특별하기도 하고, 더 뛰어나기도 한다고 하거든요. 과연 뭐가 뛰어나고 특별하고 다른지 지금부터 대표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대표님 고추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 대표님이니까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잘 받으시고. 네, 반갑습니다. 고추가, 너무 집 색깔도 튼튼하고 이쁘고 굉장히 건강해 맞아. 보이거든요. 예. 진짜 빨갛긴 잠시만요. 한데 우선 뭐가 우리 다를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한번 쭉 보십시오. 이야, 야. 엄청나게 수많은 고추들이 여기에 줄지어 있습니다. 그게 말 그대로 대체 고추밭, 몇 개야, 고추밭, 진짜. 고추밭입니다. 정말 많네요. 빨간 게 너무 이쁜데요. 자, 여기 조금만 앉아서 얘기 나눌까요? 예. 네네네, 이쪽으로 오시고. 네, 편하게 앉으시죠. 야, 이 고추들이 지금 직접 다 만드신, 고창의 해풍 고추라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조금만 저 옆쪽으로 오시면 고마울 것 같은데. 해풍 고추요? 네, 아버님 바닷바람 좋아서 가까이 맞은 것 같은데요. 네네네. 자, 이 고창의 고추는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뭐가 더 뛰어난지 말씀 좀 해주시죠. 대한민국 산하에는 다 황토 흙이 있지만은 유난히도 전북 고창의 이 땅에 있는 황토에는 미네랄 성분이 더 들어 있어서 모든 농산물이 윤기가 있고 이 건강에 참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칠산 앞바다에서 불어오는 이 해풍의 그 바람을 맞아 태양으로 이 건조시키는 이런 건조된 이 건고추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 국민이 믿고 드셔도 좋습니다. 아. 그리고 금년 7월 18일 날 저희가 회원이 60명인데 네. 회원이 전부 JP 인증을 받았습니다. 오. 우수 농산물 오. 네, 인증을 받았어요. 네. 믿고 드시면 고맙겠습니다. 믿고 드시면 고맙다는 이 말이 진정성이 있다는 걸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우리가 흔한 말로 땀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땀 보십시오. 이게 그냥 흘린 땀이 아니라 아. 열심히 일하시면서 네. 고추를 재배하시면서 흘린 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궁금한 게 아까 해풍 얘기를 하셨는데 해풍을 맞으면 도대체 뭐가 좋길래 고추가 더 좋나요? 미네랄의 그 황토에 들어있는 미네랄과 바닷바람이 이게 융합을 이루기 때문에 네. 우리 지역은 고창은 이 청정 지역이거든요. 네네네. 네, 생물권 보존 지역이라 네. 모든 농산물이 아마 전국에서는 제가 고창에 살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네네. 제일 좋은 농산물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싶습니다. 1등!
네, 근데 이렇게 아무리 제일 좋은 그 재배 상품이라고 해도 사실 올해 가뭄이 정말 만만치 않았거든요. 아, 그랬죠. 그 가뭄의 영향을 좀 받았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그러죠. 올해 초기에는 고추 그 바이러스와 지금은 또 그 하늘에서 비가 안 와서 가뭄이 지금 필요 없을 때는 너무나 물이 필요할 때는 가물었고 네. 지금 물이 필요 없는 시기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네. 이틀에 한 번씩 비가 오는 바람에 고추가 또 그나마도 농민의 시름을 참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비가 와서 탄저병이 지금 전 면적에 다 번져가지고 아, 맞아요. 네. 금년에 고추 가격은 높은 편인데지만 네. 수확량이 없어서 정말 이 농촌의 농민들이 피땀 흘린 그 결과가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래도 전화위복이라고 해서 이번에는 이렇지만 다음에는 좀 더 단단해져서 더 좋은 뭐 결과가 생길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예. 그렇죠. 네. 네. 아버님이 농사 지으신 지 몇 년이나 되셨죠? 30년 정도 됐습니다. 30년 정도 되셨으면은 뭐 거의 박사시겠네요. 그렇죠. 이 고추에 대해는 학위가 여러 개 있습니다. 예. 그러면 30년 동안 해오시면서 그 아버님이 특별히 뭐 다 내 새끼하고 내 자식 같겠지만 특별히 더 좋은 고추가 있나요? 뭐 아버님은 뭐 큰 고추를 좋아하세요? 아니면 좀 얇고 작은 걸 좋아하세요? 아니면은 뭐 좀 뭐 마른 거라든지? 고추는 저희는 서울 그 양재동이라든가 안성, 창동, 수원 그런 마트에 이게 진열 상품으로 많이 출하가 되기 때문에 우리 회원들은 종자를 공통으로 해가지고 재배를 합니다. 네. 재배하는 기술도 전 회원들이 같이 일심동체가 돼서 약재라든가 모든 퇴비 사용하는 그 과정서부터 모든 과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버님께서 노하우를 갑자기 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좋은 기술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유해서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예,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죠? 크든 작든 뭐다 제가 또 좋은 듣기로는 고추다 뭐 이런 말인 축제 것 같아요. 관련해서 그렇죠. 네. 좀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축제가 있는 거죠? 고창군이 금년에 제21회를 맞이하는 고창군 해풍 고추축제가 26일부터 8월 27일까지 2일간 해리면 네. 이제 얼마 복지관 안 남았네요. 이용해서 네.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예. 우리 아버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또 이 축제 전문가 위원장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자,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자, 이제 일어설까요? 네, 우리 또 위원장님 오시니까는 자, 이렇게 위분들 이쪽 오십시오. 네, 네, 오시고. 네, 어디 계셨어요? 지금 방송하는데 어디 도망가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네. 반갑습니다. 이거 버립니다. 들고 계세요. 예. 자, 우리 대표님께서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축제에 대해서 조금만 더 간략하게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아시다시피 우리 고창은 청정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고창의 황토 땅에서 자란 이 해풍 고추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8월 26일부터 이틀 동안 고창군 해리면 신복지회관 일원에서 제21회 고창 해풍 고추 축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뭐 어디 읽고 계신 거 아니죠? 너무 시선이 한쪽으로만 가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축제가 곧 있지만은 오늘 또 지금 당장 준비된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자, 저를 따라오시죠. 뭐죠? 자, 오늘 네. 준비된 게 있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구경해드리고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먹거리네요. 또 제가 제일 먹는 좋아하는 거군요, 시간입니다. 역시. 먹는 시간이에요. 지금 뭐 하고 저렇게 계세요?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까. 저 시간이 제일 부럽더라고요. 하고 있는가 봐요. 고추 부친 게요? 고추만 들어갔나요, 지금 그러면? 아니요, 여러 가지 고루고루 다 들어갔네요. 여러 가지라고 하면 뭐 있는 거죠? 부추도 들어가고, 네. 시골에서 나는 호박도 들어가고. 네. 쑥스러우시구나. 많이 쑥스러우세요, 어머니. 네. 네. 어머니, 근데 전도 있는데 여기 김밥도 있거든요. 네. 네. 김밥도 이번 축제에서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이것도 고추 김밥인 것 같아요. 어머님이 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누가 한 거예요? 지금 아무도 없는데 누가 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에 들어있는 이 고추도 사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땡초 김밥 이런 것들을 넣긴 하는데 해풍 고추가 들어가 있으니까 좀 기대되거든요. 우선 제가 왠지 한번 좀 다를 것 먹어보겠습니다. 같네요. 맛이 조금 더 사실 다른 매운맛이 있지 뭐든지 않을까요? 먹음직스럽게 먹어야 됩니다. 이거 자 보시고 네 그대로 입에 먹도록 넣나요? 하겠습니다. 와. 그렇죠. 네. 어떤 맛일까요? 너무 맛있어. 네, 일단 씹느라고.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김밥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에 고추가 들어가서 많은 분들이 맵지 않을까라고 혹시나 걱정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전혀 그런 일단은. 걱정할 필요 없이 사실 제가 매운 거 잘 못 먹는데 말이죠. 충분히 부담 없이 먹을 수가 있어서 너무 좋고요. 우리가 단무지도 있지만은 단무지는 사실 좀 딱딱할 때가 있거든요. 그 그쵸. 말고 이 고추의 네. 아삭함이 김밥의 그 약간의 물림과 겹치면서 한층 더 식감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자 이제 네. 옆에 있는 전 좀 먹어도 될까요? 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주셔야 제가 먹을 수 있거든요. 자 우리 어머님께서 잘라주십니다. 여기도 지금 이 빨간 고추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자. 또 이 인심이 호하셔가지고 제가 또 먹고 오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또 맛도 맛이지만 빨간색이니까 보기에도 더 예쁘네요. 더 맛있어 보여요. 뜨거운 것 같은데요. 어떡해 너무 맛있어. 어떡할 거야. 어머니 알겠습니다. 좀 먹고 어머니도 한 입 드세요. 어머니 제가 한 입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안 드시고 자 네. 대표님 일로 오시고요. 일로 오시고 자 여러분 보셨습니까? 조금 전에 보셨던 이 음식들을 여러분들이 축제에 오시면 직접 드실 수도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면서 김밥도 만들고 전도 만들고 썰고 할 수 있는 경험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8월 26일, 27일 양일간 이어지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이 해풍을 견디고 가뭄을 견디면서 여러분 앞에 나타온 이 해풍고추 축제를 재밌게 즐기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왕눈이 리포터 김동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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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정말 빨갛네요, 고추가. 네, 빨갛게 익은 고추를 보니까 이제 진짜 가을이 왔구나 실감을 하는데요. 네. 유진 씨, 8월 26일에 뭐 하세요? 축제 가야죠. 네, 고창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해풍 맞은 고추는 무슨 맛일까? 김동환부터 궁금합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이 땡초 김밥도 좋아하지만 이 짬뽕라면 제가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이 고추 썰어가지고 한번 먹으면 가을이 왔구나 한번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8월 26일, 27일 고창 해풍 고추 축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비 오늘의 문자 키워드 우리 동네 가을 전령사. 네, 샵 1991, 샵 1991로 여러분들의 사연 받고 있습니다. 가을하면 뭐가 떠오르시는지 많은 사연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도원 씨는 가을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네, 일단은 방금도 봤지만 네. 이 가을하면 아무래도 수확의 계절이잖아요. 그렇죠. 이 쌀도 그렇고 과일, 채소 이 모든 것들이 풍성해지는 계절인데 이 무엇보다도 푸르렀던 논밭들이 이 황금빛으로 물드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가을이 왔구나 한번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네, 저는 요즘 하늘 보는 재미에 빠져 있어요. 하늘. 사실 여름에는 너무 햇볕이 뜨거워서 하늘을 잘 못 봤거든요. 근데 이제는 하늘을 보면 정말 감탄부터 나오더라고요. 그 푸른 하늘에 하얀 뭉게구름이 이제 두둥실 떠 있으니까 정말 영락없는 가을 하늘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네, 가을이 온 만큼 하늘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여유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떤 가을을 보내고 있으신지, 준비하고 있으신지 사연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장으로 둘째 가라면 서울 고장 순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순창으로 떠나볼 텐데요. 이 같은 재료로 쓴 고추장이라도 왠지 순창에서의 맛은 따라올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그 장맛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며느리도 모른다는 순창의 장맛, 지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고로 음식 맛은 장맛이라 했던가요? 음식에 딱 맞는 옷을 입혀주는 존재, 소스. 소스의 세계는 되게 무궁무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순창은 기후 조건이나 모든 여건이 맞아갖고 장류가 유명하죠. 음식엔 풍미를 더하고 입맛은 돋우는 장맛의 비밀을 찾아 대한민국 장류 1번지 순창으로 떠나봅니다. 예로부터 장맛이 뛰어나기로 유명한 순창. 그 명성과 비법을 이어가고자 장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었는데요. 고추장의 고장이 또 순창을 이렇게 걷다 보니까요. 또 뭔가 모르게 또 구수하면서도 고소하면서도 또 토속적인 느낌이 또 행복하게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뭐야? 잠시만요. 아니 저기가 대체 뭐길래? 고추장 마을 한편에 자리한 특별한 동굴. 오, 시원해. 천연 냉장고라 불릴 만큼 시원한 발효 소스 톡을 땅속에 굴을 파고 그 위에 흙을 덮어 만든 장류 저장고입니다. 밖에는
지금 막 땀이 삐질삐질 나는데 안에는 정말 시원하네요. 네. 여기는 또 어떠한 곳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순창 바로소스 토글에는요, 세계 소스를 관람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 기간을 위해서 안흥의 원년 전시관에는 저장 공간도 있어서 관광과 저장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발효 소스들이 모인 토굴에 걸맞게 가장 먼저 반겨주는 건 가지각색의 소스들. 전 세계에 있는 소스를 한자리에 모아보니 소스의 수가 무려 600여 가지. 토굴에 구경만 와도 소스 박사가 되겠는데요. 이 소스가 이 각 나라마다 다양하고 이게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 사랑받는 이유는 또 뭐라고 생각하세요? 외국 음식 같은 경우에는 조리법이 상당히 간단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고기를 구워서 스테이크해서 위에다 소스를 먹는 건데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소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에 맞게 샐러드 소스, 그다음에 스테이크 소스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조미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식초를 넣거나 어떤 다른 것을 넣었을 때 더 새로운 맛이 또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소스의 세계는 되게 무궁무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무궁무진한 소스들 가운데 한국의 토종 소스는 바로 간장, 된장, 고추장의 콜라보 장류인데요. 눈으로, 귀로, 온몸으로 전통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재밌게 배워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곳은 미디어 아트라는 공간이에요. 장에 중요한 좋은 균하고 나쁜 균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균들이 잘 숙성할 수 있도록 나쁜 균은 발로 열심히 밟아가지고 없애주는 이런 체험을 하면서 장에 대해서도 소중하게 알게 되고 체험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어서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매력 만점 토굴 속에는 여러 공간들이 있는데요. 순창의 자랑 고추장을 주제로 한 트리가트도 또 하나의 볼거리입니다.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역시 고추장은 순창이옵니다, 전하. 시간과 자연이 빚어내야 하는 맛. 장류 1번지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한 순창 사람들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아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니 왜? 이거 저걸 전에 백없이 쳐놨겠어? 여기는 이 부적을 타면 안 되고 그 아무나 들어오면 안 돼. 금추를 만약에 내가 열어주고 들어오라고 해야지. 아 그래요? 넘어오면 안 돼. 아 근데 선생님 여기 안에 이 장이 진짜 있는지 궁금해요. 아 내가 한번 열어 비춰볼까? 자, 오, 야, 봐봐. 진짜 장이 있네요. 예. 숯은 잡균을 빨아들이고 네. 대추는 단맛을 내고 고추는 알크는 맛을 내면서 옛날에 전통으로 내려오는 명인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장. 귀한 간장을 맛보는 영광의 순간입니다. 어우, 짭짤하면서도 그 구수하면서도 이 순창의 전통의 맛이 또 이렇게 혀를 이렇게 딱 자극을 시키네요. 고추의 빨간 빛깔을 그대로 머금은 고추장을 보니 군침이 도는데요. 하얀 쌀밥에다가 비벼가지고 그냥 먹어버리고 싶어요 지금. 맵지도 않고 일단 달달하면서도 약간 상큼하면서도 맛있어요. 옛날 우리가 알기로는 빛에서만 발효를 입어서 이건 절대 토굴은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기념근에다 두면 저게 곰팡이가 간장이 하얀 겨울거든요. 처모냐는 이게 아닌데 내 고추장 베리면 어쩔까 간장 베리면 어쩔까 아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막상물로 이렇게 두고 이렇게 본 게 이게 아무렇지 않고 결과가 지금 좋게 되어가고 있어요. 역시 고추장 하면 순창이야. 음식 맛은 장맛이요. 장맛은 손맛이라 했으니 직접 만들어봐야 인지상정. 매주 식혜, 소금, 고춧가루를 섞어 고추장 만들기 시작해볼까요? 메주가루까지 4가지가 합쳐져서 맛있는 고추장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곳은 정확하게 뭐 하는 곳인가요? 이곳 순창 장류 체험관은 어린이에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도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고추장, 그리고 간장, 때로는 된장, 예, 그런 걸 가지고 체험을 해서 우리 고유의 음식을 가지고 우리 순창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체험관입니다. 고추장 만들기에 도전한 아이들도 자신이 만든 고추장 맛보기에 한창인데요. 오늘 고추장 만들어 보니까 어땠어요? 제가 만들어서 개벌이 좋고 만들어서 제가 직접 손에 찍어서 먹어보니까 좋았어요. 오늘은 내가 고추장 피자 요리사. 순창 고추장으로 양념한 불고기를 듬뿍 넣어준 고추장 피자입니다. 피자도 먹고 고추장도 배우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시간이죠. 자, 우리 친구들 피자 맛있어요? 네. 얼마나 맛있어요? 하늘부터 땅만큼. 고추장이 들어있어서 매울 줄 알았는데 안 맵고 맛있어요. 저희가 다 함께 만들어서 맛있었어요. 대한민국 장류 넘버원. 순창에 새로운 명물이 생겼습니다. 장류의 모든 것을 보고 느끼며 체험하는 발효 소스 토굴과 장류 체험관. 이번 주말 장이 익어가는 순창으로 장맛 보러 오시는 건 어떨까요? 네, 발효 소스 토굴에서는 이 고추장의 제조부터 숙성까지 정말 순창의 장류 문화를 한 번에 체험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또 발효의 고장답게 이 토굴에서는요, 원두를 발효시켜 만든 발효 커피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요. 시원한 동굴 안에서 또 색다른 커피도 한잔 하시고요. 또 장류 체험관에서는 만들기 체험도 하면서 정말 순창에서 알찬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세상에 하나뿐인 수제품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의 기분과 재료의 상태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나를 위한, 나만을 위한 오롯이 세상에 하나뿐인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수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렴하고 구하기 쉬운 대량 생산품이 너무나 익숙한 시대. 이제는 3D 프린터까지 등장해 원하는 물건을 쉽게 찍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기술 혁명과 함께 사라질 듯 보였던 수제품들이 오히려 그 특별한 가치를 인정받으며 다시금 조명받고 있는데요. 만든 이의 취향과 기술, 시간과 정성이 고스란히 담기는 수제품. 여기 세상에 하나뿐인 수제품을 만드는 매력에 푹 빠진 이들을 만나봅니다. 진열장에 빼곡하게 놓인 가방들, 색색의 실과 각종 공구, 그리고 다양한 가죽들이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물건들을 짐작하게 합니다. 수제품의 매력에 푹 빠진 첫 번째 주인공은 가죽 제품을 만드는 손수미 씨입니다. 미대를 졸업을 했는데 미대 졸업하고 나서 이제 아버지 가게에 이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되게 이제 따분하고 지루하고 이래서 안 되겠다, 취미를 찾아야겠다 해서 다양하게 알아보다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를 해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연히 가죽공예를 접하게 됐어요. 원래 되게 잘 질리는 스타일인데 요거는 질렸다가도 금방 또 다시 하고 싶고 뭐 이런 저한테 되게 잘 맞는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할 때마다 새롭고 어렵고 이래서. 수미 씨는 열쇠고리와 귀걸이 같은 작은 소품부터 지갑과 가방까지 직접 만들고 있는데요. 인터넷 검색만 해도 수만 가지의 가죽 제품이 쏟아지는 시대. 사람들이 핸드메이드 작품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방이라든지 이런 게 기성품들 되게 많이 있잖아요. 뭐 보세 지갑 가방들도 있고 뭐 브랜드 이런 것도 많이 있고 원래 볼 수 있는 쉽게 접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직접 고르고 내가 원하는 디자인에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흔하지 않은 하나밖에 없는 그런 아이템이라는 그런 부분이 되게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가죽 공예를 하면서 수미 씨에게는 꿈이 하나 생겼습니다.
경주를 찾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수미 씨의 공방을 찾게 될 만큼 훌륭한 가죽 제품을 만드는 것인데요. 그 시작으로 경주의 이미지를 담은 가죽 기념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있는 공방이니까 뭔가 경주스러운 거 없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뭐 유명한 첨성대라든지 뭐 선덕대왕 신종, 동궁과 월지, 뭐 금관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가죽에 새겨가지고 그걸로 이제 제품 만들고 있어요. 경주의 핫플레이스 황리단길의 한 선물 가게에서 수미 씨가 만든 기념품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온라인과 플리마켓에서도 판매가 이루어지지만 이곳은 판매와 함께 손님들의 반응을 살필 수 있어 늘 큰 도움이 됩니다. 인기가 거의 한 1, 2 같은 상품 중에 하나고 소재가 더더욱이나 이제 천연 가죽이기 때문에 가격 대비도 나쁘지 않고 포장도 예쁘게 됐어가지고 더 많이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수미 씨의 공방에서는 주말마다 누구나 직접 가죽 소품을 만들 수 있는 클래스가 열립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가죽 소품을 만드는 즐거움과 매력을 전파하고 있는 건데요. 수미 씨에게 가죽 공예란 어떤 의미일까요? 새로운 세계, 신세계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죽 공예라는 걸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주위에서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저부터도 가죽 공예를 하기 전하고 후가 제 인생이 되게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림처럼 다양한 글씨체들이 눈에 띄는 이곳은 요즘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캘리그라피 제품과 수제 도장을 만드는 공방입니다. 손글씨와 수제 도장의 매력에 푹 빠진 두 번째 주인공. 인생의 새로운 한 획을 긋기 시작한 장명선 씨를 만나봅니다. 캘리그라피는 제 세 번째 직업이거든요. 첫 번째는 회계일, 그다음 일본어 강사를 했었고, 그다음이 캘리그라피를 하게 된 건데, 아이를 키우기 전의 직업과 키우고 난 후의 직업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찾았는데 그중에 그러는 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된 게 캘리그라피입니다. 나만의 글씨체를 만들기 위해 매일 연습을 반복해왔다는 명선 씨는 요즘도 글씨 연습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먹으로, 펜으로, 그리고 타블렛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캘리그라피로 액자와 부채, 엽서와 소품들을 제작하게 됐다고 하네요. 말이 형태를 갖춘 게 글씨라면 글씨에 옷을 입힌 게 캘리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들의 어떤 식으로 글씨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글씨가 전달되는 사람한테 느낌이 전혀 다르게 전달이 되곤 하죠. 주로 시, 좋은 글귀 위주로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제 감정을 담아내는 게 가장 잘 표현이 되는 것 같아서 짧게나마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정 생각이 나지 않을 때는 노래 가사를 위주로 쓰고 있습니다. 창법을 통해 가사의 감정을 실어 전달하듯 글씨체를 통해 글의 감정을 실어 전달하는 캘리그라피. 명선 씨는 요즘 한 줄 한 줄 손으로 그린 글씨를 돌에 옮겨 새기는 작업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로 수제 도장을 만드는 거죠. 캘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낙관이라는 걸 찍게 되거든요. 관심이 같이 더해진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낙관 때문에 수제 도장에도 관심이 생겨서 수제 도장을 배우게 됐어요. 그러고 났더니 남편이 이제는 집에서 말고 조금 더 이제 나가서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권유를 하더라고요. 남편의 응원에 힘입어 공방을 시작하게 된 명선 씨. 손글씨로 새기는 하나뿐인 수제 도장이라 결혼기념, 아이의 돌 기념 등 특별한 선물로 찾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도 인기라네요. 신랑 이름을 새겼는데요. 이 작은 돌에 마음을 담을 수 있어 좋았고요. 그리고 돌에 새긴 이름이 없어질 때까지 오래도록 함께하자는 마음으로 애틋하게 새겼습니다. 워드 프로그램과 수많은 폰트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요즘. 한 줄 한 줄 손으로 획을 긋고 또 조각해 나갑니다. 캘리그라피와 수제 도장에는 어떤 매력이 있는 걸까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제품을 액자를 하나 만들어도 똑같은 디자인이 나올 수는 없어요. 예, 꽃 모양 하다못해 꽃 모양이라든지 낙관을 찍을 때 낙관 위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만의 것이라는 거.
경주시 보문동에 위치한 아담한 펜션. 이 펜션을 지나면 마지막 주인공의 작업실이 나타납니다. 아직 제 모습을 다 찾지 못한 나무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이곳은 친환경 가구 공방인데요. 목공예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된 최진철 씨의 이야기를 만나볼까요? 15년 전부터 이제 펜션을 하고 있는데 펜션은 뭐 주기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 업체에 맡기려니까 비용이 너무 들고 해가 혼자 조그만하게 뭐 좌탁이나 이런 걸 만들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최진철 씨의 본업은 펜션 사장님. 필요에 의해서 배우기 시작한 목공이 어느덧 취미가 되고 배움의 시간과 기술이 쌓이면서 이제는 새로운 직업이 됐습니다. 내친 김에 본격적으로 공방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목공에는 어떤 매력이 있었던 걸까요? 사다가 넣으면 다 펜션이 비슷비슷하고 차별화가 안 돼가지고 하나 이렇게 만들어 넣다 보니까 손님들 반응도 좋고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적성에 맞고 이제 그러니까 계속 하게 됐습니다. 지금 또 펜션보다는 공방에 더 매력을 느끼고 있고. 정식 공방을 오픈하기도 전이지만 펜션을 찾았던 손님들부터 시작해 최진철 씨의 작품을 찾는 이들도 많아졌습니다. 작은 인테리어 소품부터 가구 제작까지 의뢰가 들어오는데요. 저렴한 철제 조립 가구와 브랜드 제품 대신 수제 가구를 찾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첫째로 사이즈겠죠. 각자 집마다 사이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이즈하고 원하는 색상 딱 하나밖에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자들이 주문을 하지 않나 싶어요. 황남동에 위치한 한 그림 책방. 주문 가구 제작으로 2년이 닿은 이곳에는 최진철 씨의 첫 소품 판매대가 마련됐습니다. 여기는 제가 만든 소품들 위탁 판매해 주시기 때문에 전시 겸 진열하러 왔습니다. 책방의 메인 테이블부터 책을 진열하는 선반과 작은 소품들까지 모두 최진철 씨의 작품입니다. 그 인연으로 나무 소품을 전시하게 됐는데요. 아름다운 그림책과 향기로운 나무 소품이 멋스럽게 어울립니다. 테이블 제작을 하면서 사장님하고 이제 인연이 됐죠. 저희는 그림책 서점이다 보니까 문구류를 저희가 이제 납품을 받아서 이렇게 판매를 해드리고 손님들 반응도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직접 만든 가구와 소품들이 주인을 만나 재쓰임을 찾은 것을 볼 때마다 더 뿌듯한 순간이 있을까요? 나무 공방을 시작한 최진철 씨의 다음 꿈이 궁금해집니다. 앞으로 목표는 제 공방 카페인데 공방 카페를 하게 되면 건물도 제가 짓고 안에 가구나 소품 다 직접 하나부터 10까지 다 만들어서 이제 공방 카페를 운영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조금 느려도 조금 투박해도 나만의 개성이 묻어나는 핸드메이드에 반한 사람들. 우리가 수제품을 찾는 이유는 물건마다 쓰는 사람을 생각하며 만드는 마음과 정성이 깃들어 있기 때문 아닐까요? 나를 위한 작은 선물로 세상에 하나뿐인 수제품은 어떠신가요? 네, 가죽공예라고 하면 저도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던 공예 중에 하나인데요. 나만의 디자인을 생각해서 한번 만들어 보면 더 의미도 있고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 취미로 시작한 것이 직업이 되고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다는 게 저는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영상 잘 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수에서 열린 특별한 페스티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버려진 물건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업사이클링 페스티벌입니다. 쓰레기의 화려한 기환, 지금 만나보시죠. 아, 이렇게 더운 날에는 럭셔리하게 탄산수 하나 또 마셔줘야지. 럭셔리하긴 한데 무시하게 톡 쏘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다 먹고 난 병들은 바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런 쓰레기로 작품을 만드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걸로 뭔 작품을 만드는 거야? 밀수렁지만 그래도 한번 가보시죠. 뭐야? 이 세상에 버려지는 모든 것들은 여기로 오라. 쓰레기에 의한, 쓰레기를 위한 세상에 힘이 되는 축제 업사이클링 페스티벌 속으로 가볼까요?
2012년 전 세계 800만이 함께했던 그 역사적인 현장에서 아주 특별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아이들 신이 나서 연주하는 바로 이 악기가 축제의 주인공. 폐품들의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는 축제, 업사이클링 페스티벌입니다. 지금 보니까 뒤에가 좀 재활용된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전부 다 재활용인가요?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분리수거를 통한 재활용은 많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술적 가치를 더 부여를 해서 뭔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그런 걸 요즘에 업사이클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 작품들은 100% 재활용된 물건들을 다시 예술적인 그 가치로 재탄생된 겁니다. 업사이클링 페스티벌이 열리는 건 올해로 4번째. 버려진 쓰레기들이 세상 단 하나뿐인 작품이자 놀이터로 대변신. 놀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환경의 중요성을 알아가는 또 하나의 배움터라 할 수 있죠. 소리가 울리고 해서 쓰레기에서 이런 소리가 나는 거 신기해요. 그리고 모양은 또 어때요? 모양은 뭔가 진짜 악기 같아요. 재밌어요. 재활용되는 건 물건뿐만이 아닙니다. 폐 컨테이너를 이용해 만든 세상 단 하나뿐인 영화관도 있고요. 귀엽고 깜찍한 공예품들을 버려진 쓰레기를 이용해 관람객들이 손수 만들어보는 기회까지. 미래 꿈나무들에게 필요한 기발한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한 환경 놀이터입니다. 쓸모없는 걸 다시 재활용해가지고 좀 새로운 창작물 이렇게 만들어보니까 되게 좀 신기하고 애들한테도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좀 체험을 해봤는데 이 나무 판자 같은 것도 지금 이제 쓸모없어서 이제 버릴 처기에 처한 건데 거기 위에다가 이제 밑그림을 그려가지고 색칠을 하면서 그러니까 애들한테 좀 교육적으로 도움도 되고 좋은 것 같아요. 돈 주고도 못할 귀한 수업을 받기 위해 새벽 버스 타고 여수 엑스포장을 찾은 열혈 경상도 친구들. 과연 지금 종이 대신 사용하는 이 버려진 사과나무 상자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반갑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김해 공농중학교에서 왔어요. 김해에서? 김해에서 여수까지 웬일이에요? 업사이클링을 주제로 저희가 학교에서 탐구를 하고 있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5학년인데 나보다 훨씬 똑똑한데?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업사이클링은 뭐가 좋습니까? 업사이클링을 하면 일단 다 버려져서 지구가 환경 오염이 돼야 되는데 네.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고 또 새로운 필요한 부분을 알릴 수 있어요. 점점 작아져만 가는 우리의 성화 삼촌. 엄마가 앞으로 쓰레기 있으면 함부로 버리지 마시고 업사이클링 한번 해보세요. 엄마 아빠는 재활용에 대해서 잘 알겠지만 업사이클링에 대해서도 잘 알아줬으면 해. 엄마 아빠 사랑해. 똑똑한 초등학생들 덕분에 환경 공부도 했겠다. 이제 생수통 드럼을 이용해 제대로 한번 놀아볼까요? 그런데 양드러머의 자리를 위협하는 라이벌 등장. 잘해. 표정만 보면 이미 베테랑 드러머입니다. 이제 욕심나네. 욕심나. 집에 있는 쓰레기들 한번 뒤져가지고 작품으로 승화할 수 있는 게 없나. 그리고 애들한테 갖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을 사줄 게 아니라 버려져 있는 것들을 먼저 꺼내서 아이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먼저 고민하게 될 것 같아요. 이 행사를 함께 하면서. 요시키, 가만. 성화 삼촌의 감춰왔던 뮤지션 열정을 재확인시킨 이 작품의 제목은 생명의 나무. 직접 연주하고 타보고 만져보는 오감만족 체험형 작품으로 폐품에 생명을 불어넣는 마술사 윤영기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뭐 뜻이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이 여수가 네. 해양 도시이기 때문에 환경으로 아주 유명한 그 선도주자의 도시로 알고 있어서 네. 그래서 거기를 겨냥해서 뭔가 그렇다면 이거 바다에서 또 많은 여러 가지 버리는 것들 많고 그래서 큰 의미를 주고자 그리고 그 버려지고 방치되어진 것에 새로운 의미와 가치
그걸 부여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번 야심차게 한번 기획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버려질 수 있는 쓰레기가 새 생명을 불어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더 큰 가치가 있는 거고 네. 버려진 거 저걸 하나하나 각자 저기 흩어져 있으면 사람들은 절대 쳐다보지 않고 그냥 쓰레기죠. 그냥 방치고 지나치고 말이는데 그 쓰레기들이 이쪽에서 모여서 저렇게 변신하니까 사진기를 빼어들게 됩니다. 아주 묘한 현상입니다. 아니 직접 본인이 만든 작품을 많은 아이들이라든지 많은 관광객 여러분들이 좀 시청을 하고 계시거든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일단 뭐 너무 떨리고 야 저기 놀이기를 타고 두드리는 걸 보면서 대리만족입니다. 나는 부끄러워서 못하겠는데 너무 좋아하니까. 아니 본인이 만든 건데 본인이 못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부끄러워. 본인이 못하는데 남들이 하면 뿌듯하고. 대리만족입니다. 그래서 그런 만족을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저는 만들어요. 그게 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명이라고. 사명. 업사이클링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 우리의 리포터. 환경에 대한 그 귀한 깨달음을 몸소 보여주겠다며 쓰레기 줍기 이벤트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 실천 칭찬해 양성아 리포터, 그 마음 변치 마세요. 쓰레기가 쓰레기가 아니라 이거를 다시금 무언가로 새롭게 탄생한다는 거. 그거 좀 제대로 느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진짜로 오늘 집에 가서 재활용 쓰레기 버릴 때 많이 안 버릴 것 같아요. 진짜 많이 안 버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일회용품 좀 많이 또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버려진 쓰레기의 환골탈태, 지구를 살리는 화려한 기환. 이제 쓰레기가 아니라 작품이라고 불러주세요. 네, 영상을 보니까요. 정말 쓰레기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 활용도가 정말 높은 것 같습니다. 이런 업사이클링이 더욱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생방송뷰 우리 동네 가을 전령사라는 키워드로 문자 받아봤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릴까요?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네. 가을을 보셨을까요? 네, 먼저 뒷번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431님. 마트에 장 보러 갔다가 긴팔을 입고 있는 마네킹을 보고 벌써 가을이구나 생각했답니다. 요즘 아침 저녁 이제 선선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출근길에 긴팔 입고 갔는데 날씨가 제법 괜찮더라고요. 근데 또 낮에는 좀 후회하지 않아요? 그럼 아직까지는 조금 더운 것 같습니다. 네. 계절을 바로 느낄 수 있는 게 옷가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이 긴팔도 들어왔고 이 코트도 들어왔는데 저도 트렌치 코트 한번 사러 가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제부터 트렌치 코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 함께 보도록 할까요? 네. 이번에는 5114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고추네요. 네. 집 텃밭에 심어둔 고추예요. 빨갛게 물든 것 보이시나요? 우리 집 가을 전령사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정말 초록색 네. 잎 사이에 저렇게 빨간색 잘 고추가 익었네요. 있으니까 더 돋보이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빨간 고추를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LTE에서 봤던 이 고창 해풍 고추랑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게 더 맛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이번에 26일 축제 한번 가셔서 고추, 텃밭 고추랑 뭐가 맛있는지 비교해보는 것도 나름 재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직접 먹어보지 않으면 또 모르거든요. 네, 혹시 먹어보게 된다면 꼭 네. 알려주세요. 네. 네, 이 밖에 다른 사연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1891님. 생방송 뷰가 시작되는 오후 6시경. 네, 애청자군요. 이 석양빛이 창가에 들이우며 서늘한 바람이 피부에 느껴질 때 가을이 왔음을 느낍니다. 네, 유진 씨 저 기분 아시나요? 당연히 알죠. 딱 서늘한 바람이 오고 이 어둑어둑해진 하늘을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예전에는 저는 집을 딱 가면 에어컨을 켰거든요. 이제는 창문부터 엽니다. 창문을 열어서 석양을 보면서 시원한 바람을 맞이해요. 그렇죠. 가을 바람이 또 이게 나름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더운 바람도 아니고 추운 바람도 아니고 가을 바람. 서늘한 느낌 느끼시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런 날씨에 또 산책하기도 좋으니까요. 산책도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사연 6065님이십니다. 여름에 푸르렀던 집 앞의 논이 황금색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면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네, 정말 이 황금빛 논밭을 보면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뭐 시나 그림, 예술 작품에도 정말 묘사가 많이 돼요. 네, 이제 초록색에서 황금색으로 이 논밭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이 색깔로 통해서 가을을 보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수확의 기쁨까지 느낄 수 있으면 더욱 더 좋은 가을이 되겠네요. 네, 이번 가을 몸도 마음도 풍성하게 시작하시길 바랄게요. 네. 네. 다음 문자는 계속해서 다음 문자 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324님. 우리 동네 가을 전령사는 덩쿨을 늘어뜨리며 커다랗게 익어가는 늙은 호박입니다. 이 파랗고 높은 가을 하늘과 더불어 보기만 해도 넉넉하고 풍성해지네요 라고 하면서 이 가을 전령사로 늙은 호박을 뽑았네요. 정말 가을에는 먹을거리도 너무 많죠. 그렇죠. 정말 천고마비의 계절이라는 것답게 하늘도 너무 예쁘고요. 맛있는 것도 너무 많아서 왜 살이 찌는지 알 것 같은 계절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호박 떼어다가 이 찌개나 국 해 먹어도 정말 좋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만큼 이제 가을이 왔다는 것을 몸으로 느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보내주신 문자들 모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는요, 이 블루베리 농사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기촌 4년 만에 이 블루베리 첫 수확에 성공한 새내기 농사꾼이 있는데요. 바로 강원도 태백에서 그 수확의 기쁨을 맛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태백산 자락 해발 700m 고지 하늘 아래 블루베리 농원을 경영하고 있는 귀농 새내기 안경만 씨의 블루베리. 4년 만에 첫 수확이라고 합니다. 그 뜻깊은 현장에 함께 가보실까요? 큐! 드시러 오세요! 웃으십시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블루베리 농장 맞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제가 보니까 뒤에 블루베리는 많이 익었는데 요 앞에는 아직 하나도 안 익었네요, 블루베리가. 그건 블루베리 아로니아입니다. 초코베리. 아로니아? 나뭇잎도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예, 맞습니다. 아, 근데 블루베리는 목장갑으로 작업 안 하고 이거 제가 원래 결혼식 사회 볼 때 많이 끼던 장갑인데. 우리는 귀한 열매입니다. 예. 기정열매, 기정열매. 아, 그래서 이렇게 면장갑으로 하는 거예요? 기죽돼서 또 받아야 됩니다. 아, 예. 앞에는 보라색인데 예. 보라색으로 그냥 따시면 안 되고 뒷면을 보시면 이거 완전 보라색. 예. 요걸 따셔야지 제대로 익은 거예요. 뒷면까지 완전히 예. 보라색으로. 예, 예. 약간 검은색 비슷한 검보랏빛이 나는 걸 따야 된다. 그럼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따는 것보다 먹는 게 훨씬 더 많은 노규환 리포터. 따시네요. 사장님한테 한 소리 들을 것 같은데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되신다니까. 아니요. 제가 맛을 본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사장님 네. 걱정하지 마시고 일 보십시오. 네, 저도 알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일을 하겠습니다.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과 항산화질,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눈 건강과 젊음 유지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미 대중들에겐 익숙한 과일인 이 블루베리를 태백에선 처음으로 안경만 씨가 상업적 재배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새 대신 벌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요. 예. 당도 이게 브리스에 당도량이 한 10브리스. 수박이 달다 하면 12브리스예요. 예, 예. 근데 오늘 10브리스인데 벌이 많이 와요. 근데 따실 때 벌 조심하십시오. 아, 벌 많이 쏘입니까? 아, 가끔 쏘입니다. 저도 엊그저께 병원 갔다 왔습니다. 벌침 맞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해맑게 하세요? 아, 그만큼 맛이 좋다는 걸 제가 예. 말합니다. 밥 필요 뚝 없고. 아, 밥 따오세요. 그래요? 말하지 마요. 빨리 따세요. 한편 블루베리 밭 한쪽에는 가을을 재촉하는 잠자리도 보이고요. 우아한 날갯짓으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는 호랑나비도 놀러왔네요. 이 친구는 왜 여기 숨어 있나요? 들키기 싫은 듯 몸을 숨긴 여치도 있습니다. 꿀벌과 말벌도 블루베리의 달콤함에 푹 빠진 듯 정신없이 과육을 먹고 있는데요. 이렇게 블루베리 밭에 곤충이 많은 것은 이런 곤충에도 해가 덜한 친환경 농법을 고수하기 때문이라는데요. 이게 바로 액체 비료라는 겁니다. 생선햇빛, 네. 그다음에 산야초햇빛, 그다음에 블루베리빛. 블루베리빛은 요거 이제 따다가 상품같이 정은 거 그것을 발효시켜 가지고 뿌려줍니다. 사냐초 생선 블루베리. 그러니까 블루베리.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천연 비료네요. 천연비료입니다. 그걸 화쇄목으로 나무 뿌리를 보호하고 액비를 관주해서 나무가 잘 자라도록 하는데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가 함태가업소 네.
폐원됐지만도 사택자리예요. 아 여기가 예전에 그러면은 소도동은 과거 함태 탄광이 있었던 곳인데요. 천여 명의 광부들이 일하고 그의 가족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때문에 토질 대부분이 농사짓기 어려운 돌이 많은 땅이었는데요. 폐광 이후에는 이곳을 복토해서 유채꽃이나 심었던 땅이었습니다. 15톤 트럭으로 100대분의 흙과 25톤 트럭으로 자그마치 7대의 파쇄목을 가져다 붓고 기다린 4년. 이 땅은 이제 안경만 씨가 블루베리를 출하할 정도로 바뀌게 됐는데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도 하죠. 그의 정성을 알기라도 한 듯 탐스러운 블루베리가 알알이 실하게 달렸습니다. 농사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뭘 생각하냐면 가장 자연 친화적인 농업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귀농 초보지면서도 거기에 주안점 두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비용을 가장 적게 들이는 방법이 뭐냐. 그걸 하다 보니까 각종 앱이라든지 자연 친화적인 방법을 쓰게 됐어요. 특별히 광고를 하지 않아도 입소문에 주문량이 많아서 온 가족이 출동해 블루베리를 따는데 여념이 없는데요. 4년 동안 성과가 없으니까 좀 화가 날 수도 있는 거고 바가지를 긁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아니요, 저희는 그런 건 없었어요. 진짜로. 왜냐면 진짜 현모양처. 아니, 내가 현모양처다가 아니라 태백의 신사임당. 아니, 제가 직장 다닐 때 직장 다니실 때. 네, 애기 아빠가 저희 돌아가시는 시어머님이 저희 중매해 주신 거예요. 아 그래요? 그때 이제 직장은 뭐 어디서 다니셨어요? 저도 MBC. 서울 MBC에 예, 근무하셨어요? 정동 사옥에 있을 때. 와 옛날 사람. 옛날 사람. 옛날 사람. 배철수 씨 처음에 이제 막 그거 시작할 때 DJ 시작할 때 예. 그때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이 PD였었어요. 아 맞아요. 지금 국장님이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분 처음에 연애 시작하는 거 옆에서 우리 얘기 듣고 막 재밌다고 그랬던 배철수 기억나. 아저씨 연애 막 시작했을 때 지금 그 라디오 국장님하고 예 맞아요. 그 시절에 배철수 아저씨는 인상이 어땠습니까? 지금이 훨씬 나요. 그렇죠. 저도요. 지금이 훨씬 나요. 열심히 수확을 했으니 맛있는 블루베리 요리를 맛봐야겠죠? 블루베리로 만든 요리는 과연 어떤 요리가 있을까요? 보랏빛이 시선을 사로잡는 블루베리 떡케이크와 크래커, 식빵과 찰떡궁합인 블루베리 커드와 블루베리 잼. 푹 찍어 먹는 그 맛은 말이 더 필요 없겠죠? 시중에 판매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생과가 탱글탱글 제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 주스는 여느 블루베리 주스와 달리 조금 특별한데요. 레몬을 함께 갈아 만든 것인데 단맛이 강한 것과 신맛이 강한 과일을 함께 갈아 마시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새콤달콤한 블루베리는 고기 요리와도 잘 어울리는데요. 이렇게 샐러드와 함께하니 정말 상큼할 것 같죠? 한 입 가득 먹어보는 노교환 리포터. 맛이 어떤가요? 맛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블루베리하고 고기하고 잘 어울리네요. 네, 그렇죠. 블루베리가 이게 드레싱에도 블루베리가 들어가 있고 블루베리 생과도 들어가 있고. 리코타 치즈를 함께 넣으면 더욱 맛이 좋았을 것 같네요. 이어서 블루베리 커드의 맛은? 그러니까 이게 네. 잼보다 훨씬 부드럽네요. 예, 예. 버터가 맞습니다. 들어가서. 예. 블루베리 잼이 진짜 다른 잼보다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알갱이가 이렇게 네. 씹히고 그래서 좋죠. 블루베리 잼도 알알이 블루베리가 씹히고요. 그리고 블루베리 주스로 시원하게. 블루베리 주스. 네. 아 글래스 오브 주스. 아 원샷이요? 원샷. 아 레몬을 좀 넣으니까 훨씬 상큼하네요. 네, 그렇죠. 생각보다 달진 않았는데요. 블루베리 떡케이크 맛은 어떨까요? 저렇게 크게 먹으면 목이 좀 멜 것 같은데 이럴 때 필요한 건 바로 목인 거야.
저게 맛있네요. 차를 타고 이동한 이곳은 태백시 소도동, 해발 1000m에 가까운 사길령입니다. 태백에서 블루베리가 자라기 좋은 땅을 찾아 여기까지 올라오게 된 것인데요. 안경만 씨가 한창 시험 중인 블루베리가 1000제곱미터 대지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보세요. 여보. 좀 신데요 여기? 시죠. 아 많이 신데요? 많이 시죠. 아니 덜 익어서 그런 거죠? 근데 여기 맛이 잘 씹으면 시면서도 단 느낌 좀 있을 거예요. 아까보다 강하게 시래. 그런 게 특징이에요, 이게입니다. 아 밑에보다 약간 좀 신맛이 있다. 네, 신맛이 있어. 좀 더 단맛이. 같이 네. 버컵되고. 이건 언제? 산속이다 보니 종종 멧돼지들이 블루베리 밭을 헤집어 놓는데 이날도 그 흔적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안경만 씨의 할 일이 더욱 많아졌는데요. 야너 낯선 사람을 찢어야지 그렇게 좋아하면 어떡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함으로써 태백의 다양한 어떤 볼거리 즐길거리를 한과 동시에 아까 저기 블루베리에서 많은 식품 받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분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저 혼자 되는 게 아니고 주위의 모든 분이나 다른 분이라든가 좀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참여해 주신다면은 제가 아는 것 이제까지 제가 시행착오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아낌없이 나눠드릴 그런 여유가 있습니다. 블루베리 농사를 배우기 위해 경북 봉화의 블루베리 농가를 다녀오길 수십 차례. 땅은 땀 흘린 노고를 배반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태백 블루베리 맛있게 드세요.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기어코 뿌리를 내린 블루베리. 앞으로 태백을 대표하는 먹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탄광촌이었던 태백에서의 첫 블루베리 수확. 그동안의 땀과 노력이 지금의 성과를 이뤄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맛이 더 달고 더 진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블루베리 농사를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또 좋은 길잡이가 되고자 하시는 두 번째 꿈도 꼭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생방송 뷰 오늘의 문자 키워드 당첨자 발표해 드릴게요. 9431님, 5114님, 1891님, 6065님, 8324님 당첨자였습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처서인데요. 처서에는 예로부터 챙겨 먹는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여름철에 힘겹게 농사를 짓고요. 또 수확을 앞둔 가을에 이 원기 회복을 위해서 보신을 한다고 하죠. 네, 바로 추어탕인데요. 네. 이 미꾸라지는 소화가 잘 되는 고단백 음식으로 칼슘이 많기 때문에 여름 동안 지친 몸을 회복하는 데 아주 제격이라고 합니다. 네. 이 처서인 오늘 추어탕 한 그릇 드시는 거 어떨까요? 좋을 것 같네요. 네, 이 처서는요, 더위를 처분한다, 또 더위가 처소로 든다라는 뜻에서 이름이 지어진 건데요. 선선해진 가을바람과 함께 정말 건강식으로 한 상 차려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 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업과 밥상을 살리는 완주 로컬푸드, 3대를 이어가는 P&B, 입안 가득 치즈 풍미 지정환 피자, 커피에 집중하는 시간 밥스터, 3대를 이어가는 국수의 명가 송철 옛날 국수, 세계 호텔 체인의 품격을 담은 라마다 군산호텔, 도심 속 스윗 라운지 72번가 에비뉴 커피와 함께합니다.